자, 그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 때도 해야 될 때하고 안 해야 될 때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되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될 때하고 안 해야 될 때를 구분을 못해서 집에서 욕을 먹을 때도 한 번씩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거기에 갖다 대고 앞에서 막 장난을 치다가는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하고 비슷하게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막 즐겁게 막 이렇게 놀고 싶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우울한 모드로 가도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될 때하고 안 해야 될 때, 이 부분 자체를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어떤 어머니가 있었죠.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아들이 한 명은 소금을 팔고 한 놈은 우산을 파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은 잘 팔리는데, 그쵸? 소금에 이제 습기가 막 들어가니까 소금은 잘 팔립니까? 이거 소금은 망하는 거죠, 그쵸? 비가 오면은 이쪽이 막 고민돼서 막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햇볕이 쨍쨍하면 우산을 양산으로 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우산이 안 팔리죠, 그쵸? 소금은 잘 팔리는데,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많이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해가 쨍쨍할 때는 형제가 열심히 해서 소금을 그냥 팔면 되고, 그렇죠? 비가 올 때는 형제가 합심을 해서 우산을 팔면 좀 쉽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를 주식 투자에서도 그 부분만 좀 구분을 하면,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주식에서 좀 돈을 벌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을 잘 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주기, 경기 순환주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벌써 이건 그만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이 있듯이 경기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침체기도 있고요. 침체기도 있고,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기도 있고요.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호황기도 있고요.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후퇴기도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한 3월 정도가 되는데, 3월 달에 짧은 팔 입고 막 돌아다니면 저 사람 좀 미쳤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순환,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듯이 경기순환 주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좀 더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부분이,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회복기부터 볼까, 호황기부터 볼까, 후퇴기부터 볼까, 뭐부터 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침체기부터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침체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경기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기를 조금 있으면 그냥 먹고 살기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죠. 뭘 하냐면 정부에서는 각종 부양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펴는 부양 정책들 중에서 가장 쉽게 펴는 부양 정책이 바로 이제 건설 부분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죠. 건설 부분은 보통 뭘 많이 하냐 하면 부동산을 좀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부동산을 좀 많이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돈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일 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사람들의 소득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토목공사를 해도 뭐 기계가 다 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좀 많아지고, 이분들이 그로 인한 소득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기가 좀 돌아가게끔 하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좀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신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이 뭘 하냐면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합니다.
금리 인하를.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뭐 빌렸을 때,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렸을 때, 이자 주는 부분 자체를 좀 많이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돼요. 이자를 줄이면 어때요? 돈을 안 빌려도 되지만 돈을 좀 빌려서 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좀 어렵지만 사업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식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정부는 또 한국은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또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있어요. 보통 이때 뉴스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은행에서 어떻게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당연히 그냥 생각할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이 금리를 낮췄는데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신용도가 어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신용도가 좀 안 좋겠죠. 그렇죠? 신용도가 안 좋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까? 돈을 안 빌려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생각보다는 쉽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시기에는 사실은 투자를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투자 자체를 강하게 하기에는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침체기에 금방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부양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부분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실적이 완전히 턴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단지 뭐는 있냐 하면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은행에 이제 이자를 받으시려고 예금을 해 두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행 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야, 은행에다가 돈을 놔둬 가지고는 이자 받아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된다? 다른 데로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소위 말해서 증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또 이제 돈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권주가 조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부양 정책이 대부분 건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은 확 살아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뉴스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뭐는 생길 수 있죠? 주가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로 인해서 모멘텀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도 약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냐 하면,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죠? 실적이 좋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이제 경기가 침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배당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시장 안에서 역발상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침체기에서 맞아떨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기억을 꼭 해 두십시오.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유틸리티는 소위 말해서 공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회사들입니다. 요들 회사들도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실적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도 같이 이렇게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도 이렇게 빠져 있을 건데, 한국전력공사가 실적이 안 좋다고 한국전력공사가 망합니까? 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전기가 다 끊어지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안 좋다고 한국가스공사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가스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가 침체기에서 주가가 대부분 이제 최저치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기에서는 강하게 투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모멘텀을 보자면은 증권이 됐던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자면 건설이 됐던, 모멘텀을 보자면은 은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봐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부가 신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 투자 정도는 가능해지는 거고, 좀 여러분들이 장기로 투자를 한다면은 장기로 투자를 한다면 배당 투자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은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그러한 종목 정도로 일단은 갈무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정부가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제는 경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투자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해 드릴 때 침체기에도 정부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면은 어떻게 됐든 대출해 가는 사람은 좀 늘겠죠. 그렇죠? 대출해 가는 사람이 늘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성은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죠. 돈이 많아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돈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제 시장이 이제 침체기에서 슬쩍슬쩍 움직이기 시작한 건설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은행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은행업종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돈이 어떻게 은행에서 증권이나 주식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면, 얘들은 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계 대출 문제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정에 쓸 돈 중에서 일부를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갚기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부 이제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을 못 갚겠다. 이렇게도 되죠.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갚으면 그거는 은행의 대손이라고 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소위 말해 돈을 떼이는 그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그 돈이 떼이는 부분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가 감소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시점에서는 건설증권 은행업종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뭘 생각을 합니까? 아파트를 좀 지어볼까? 그쵸? 아파트를 좀 지어서 분양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가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잘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1분, 하루, 이틀이면 한 대씩 막 만들어내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원래 자동차 부분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미리 뭘 하기 시작을 합니까? 재고를 좀 많이 축적을 해놔야 손님들이 왔을 때 바로바로 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 재고를 쌓기 위해서 뭘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철강이라든지 후판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후판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봉형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 좋아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재고를 만드니까, 재고를 쌓기 위해서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이 재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소재업종,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에서는 봉형광도 필요하죠, 시멘트도 필요하죠, 건자재도 필요하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화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러한 대부분의 소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적이 좋아지면서 슈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증권, 은행, 그리고 소재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캐나다라든지 철광석이 필요할 때는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 해오는데, 철광석을 싣고 우리나라로 올라 그러면 비행기로 오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배를 이용을 하는데, 보통 이런 배에서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싣고 오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실는 배 부분을 우리가 벌크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철강석이나 곡물 실어서 이렇게 포대기 이렇게 해놓은 배들, 이게 벌크선이고, 배들 중에서는 이렇게 돼서 여기 사각형으로 컨테이너 싣고 오는 배들이 있죠. 이게 컨테이너선이고, 배 중에서는 이렇게 배가 돼서 여기 동그란 거 달린 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LNG 싣고 오는 배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컨테이너 외에는 일단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해운을 굳이 보자면 이때는 당연히 벌크선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투자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부분들 중에 하나, 이때는 여기서 경기가 더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주변에서 이제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똘똘이 엄마가 주식 투자를 해서 차를 바꿨대. 똘똘이 아빠는 주식 투자해서 집을 샀대. 뭐 아니면은 펀드 수익률이 이만큼 났어요. 뭐 이런 광고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 호황기 시점입니다.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라든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책에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 보시면서 경기가 저점에서 턴하는 시점이 보통은 2,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오는데요. 그 부분을 놓치면은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시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 자체를 하나 놓치는 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한국은행이라든지 부분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냐면 눈 오는 산에 가서 갑자기 눈이 옵니다. 그렇죠? 호황기를 얘기하다가 눈 오는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뭐가 먹고 싶어? 커피가 마시고 싶네. 그렇죠? 커피가 마시고 싶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리고 이제 그릇은 뭐만 있냐면 뚝배기밖에 없는 거예요. 뚝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뚝배기에다가 눈을 이렇게 넣는 거죠. 눈을 넣고 밑에 불을 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을 떼기 시작을 해요. 불을 막 떼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불 떼는 게 뭐냐면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금리를 아까 처음에 이제 불황기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침체기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낮추면은 불을 막 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을 막 뗀다. 금리를 어떻게 높이면은 불 때는 화력을 어떻게 한다? 불 때는 화력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은 뭐냐 하면은 이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이건 유동성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거 한번 봐봐요. 눈이 이제 녹기 시작을 하죠. 눈이 녹기 시작을 해서 이제 눈이 막 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이 이제 물이 되고 물이 막 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뚝배기에서 물을 끓이면 물을 막 끓여 가지고 화력을 이제 물이 넘치는 걸 딱 보고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불을 줄여봤자 계속 물이 넘치죠. 물 넘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 넘치면 안 돼요. 그렇죠? 물 넘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뚝배기에서 물을 끓일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기 시작을 해야지 뚝배기에서 물이 안 넘치겠죠. 물 넘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물이 살짝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줄이는, 다시 말해서 금리를 조금 낮추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가 그냥 좋아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건데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분들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인상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냥 이건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리를 인상을 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은행의 그 이자 돈으로 줘야 되는 돈이 어떻게 되죠? 돈이 더 많아지게 되죠. 은행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기업이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나요? 활성화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가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당연히 또 많아지게 되니까, 이자가 많아지게 되면 원래 쓸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많아지게 되면 뭘 줄이죠?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투자가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에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죠? 실적도 줄어들 가능성도 높게 되고, 그리고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 계정 중에서 소비 부분이 또 줄어들게 되고 하면, 아, 이러면 너무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한국은행이라든지 미국의 FRB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경기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하는 부분은 경기가 너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판단이 설 때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죠.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보통은 주식의 지수라든지 주가도 보통은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보다 경기가 더 좋아져서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에서 금리 인상 부분은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주가라든지 지수가 밀리는 부분은 다시금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한국의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미국의 FRB가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경기를 죽이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호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은 악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서는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면은 우리가 뭐 한번 생각을 해봅니까? 야, 이제 월급도 좀 오르고 돈도 좀 벌면은 차도 한번 바꿔볼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좀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백화점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야, 이제는 좀 여행도 가볼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실은 제가 자동차, 유통, 여행사 등 대부분 업종이 그냥 상승입니다. 소위 말해서 눈 감고 찍어도 종목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 이 시기에 일단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주식 투자할 때는 주의하실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을 일대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하나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할 겁니다만은, 후퇴기 부분에서 잘못 걸리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호황기에 접어들어서 대부분 업종이 상승을 할 때는 이 호황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만 좀 주목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퇴기입니다. 후퇴기에는 경기가 이제 정점을 잡고 난 다음에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있고요. 주식 투자가 우리나라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렇죠? 유럽이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적어놨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는 뭐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요.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유럽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이 시장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선진국 시장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머징 마켓. 소위 말해서 우리 옛날에 개발도상국 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머징 마켓 시장이 있습니다. 그 선진국 시장은 안전한 데고, 이머징 마켓은 뭔가 경제가 좀 안 좋을 때 이제 등락률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부분이 좀 리스크 자체가 큰 나라로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투자자가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유럽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유럽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해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유럽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유럽의 그리스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리스에서 한국에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되겠죠? 다 그리스은행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투자 회수도 일단 생기게 됩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경기 방어주는 뭐냐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기가 좀 안 좋은데 내가 아파요. 아프면은 경기가 안 좋다고 약을 안 먹습니까? 약을 먹어야 되죠. 경기가 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밥을 안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약주가 됐던 아니면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쓰는 걸 갖다가 안 씁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신주가 됐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강아지 엄마 아빠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는 이때 이제 경기 후퇴기에는 투자 자체를 일단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에 투자 자체를 안 하시고 우리도 뭘 한다? 이전에 경기 저점부터 시작해서 호황기까지 벌어난 돈 자체를 이 수익 자체를 이제는 유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하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휴가가 없죠. 휴가가 없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장 폐장하고 난 다음에 한 4월 정도 이렇게 편하게 갔다 오는 것 외에는 놀러 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데요. 놀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리스를 통일한 스파르타가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설에 따르면 스파르타가 망한 이유는 놀 줄을 몰라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요 후퇴기에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 요때는 일단 주식 투자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전에 벌어둔 돈을 가지고 뭔가 이제 놀궁리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겨울이 됐는데 봄처럼 씨를 아무리 뿌려봤자 수확을 거두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후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계절이 돌아온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투자가 아니라 어떤 관점을 조심을 하셔야 되냐 하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모든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하죠. 후퇴기 되면은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대부분 이제 하락으로 종목이 접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락으로 접어드는 초입 부분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퇴기로 전입하는 이 초입 부분은 이전에 수익 냈던 부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안 해야 될 때가 바로 이제 침체기가 아니고 사실은 후퇴기에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현재 우리가 주식 경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